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임종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임종석이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쓴 글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그 주장을 갖다 반박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임종석이 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순이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임종석은 박원순이가 호텔 밥을 안 먹었다고 했는데 호텔밥 먹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 추진비 내역 그거 확인해가지고 자막으로 달아드리지 않았습니까? 2020년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 잠깐 한 5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5분 내지 10분 정도 봤는데 거기서 두 건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하나는 63빌딩 식당에 갔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호텔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급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거고, 한 건은 또 그랜드 하얏트죠. 용산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산자락에 있는 거, 거기에 가서 돈을 썼는데 이게 정확하게 식비인지 아니면 음료 카페를 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지출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밥을 안 먹었다, 이런 주장도 솔직히 좀 사실관계가 멀고 사실관계가 다르고, 이런 지적을 하는, 지금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쫌스럽고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대체 이 호텔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가 어떻게 청렴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호텔밥 안 먹었다고 청렴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그 발상, 그 논리 수준이 정말 이 말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임종석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원순이가 날선 양복 한 번 안 입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양복이 몇 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양복은 집에서 세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복을 세탁하려면 세탁소에 맡겨야 됩니다.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어떻게 해줍니까?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저기 다림질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그 말에 따르면 박원순이는 날선 양복 한 번 안 입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원순이는 양복을 입긴 입는데 세탁소에 안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집에서 어떻게 세탁을 합니까? 그러면 양복 한번 세탁 안 하고 계속 그 옷만 입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임종석이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절반을 남겼다고 박원순이가.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뭔가 서울 시민 세금을 참 아껴서 쓰는 쪼잔한 공직자, 이런 식으로 또 칭찬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오세훈, 이제 지금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인데,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을 할 때, 그리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을 할 때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과 그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원순이 만약에 업무 추진비를 절반 남겼다고 해서 참 저 사람은 참 청렴하다 이렇게 찬양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이나 박원순이나 업무 추진비 지출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봤자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둘이 규모가 너무 비슷해서 얘기가 안 되니까 기사를 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임종석이 기준에서 보자면 오세훈도 청렴한 사람이란 겁니까?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석이는. 대체 이런 논리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반박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그런 주장들이 대다수인데, 제가 그거를 반박하는 영상을 어저께 밤늦게 찍어 올렸지 않습니까? 저도 참 시간이 남아 도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냥 임종석이가 옛날에 박원순이하고 같이 일했던 그걸 회상하면서 박원순이를 옹호하는 글을 한번 올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박원순 찬양성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임종석과 관련해서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그런 주장 좀 쓰지 말아라, 너 내 선거 망치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 부탁, 주문을 했는데 임종석이 또 박원순 찬양글을 올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원순이 안전과 복지에 신경 썼다고 주장합니다. 임종석이는. 이것도 제가 반박한 기사를 예전에 이미 월간조선에 쓴 바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박원순이 안전에 신경 썼다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명박 오세훈 때는 효율과 속도,
뭐 토목 행정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 박원순 때는 마치 무슨 사람을 위한 행정, 임종석이 어저께 주장했지 않습니까? 박원순이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중시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박원순 때는 사람 행정이었다는 식으로 임종석이가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자꾸 이런 뭐 토목 행정 이렇게 자꾸 저쪽에서 이런 비하를 하는데, 토목 행정이 뭐가 나쁩니까? 아니, 낡고 그런 것들은 다 바꾸고 용도에 맞게 또 새로 올리고, 수요가 있다면 또 새로 올리고, 서울시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럼 서울시는 언제 60년대 70년대 지어진 그대로 계속 가야 됩니까? 서울시가 무슨 전체를 슬럼가로 만들 생각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도대체 토목 행정이 뭐가 나쁘다고? 그럼 박원순님 토목 안 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기사로 쓴 바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박원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실 텐데, 그 전에 한번 영상으로 여유가 됐을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편협한 발상을 갖고 서울시정을 운영해 나갔으니, 서울시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정체됐던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던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의 지난 10년을 감안하면 1억 년을 허비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서울시정, 이런 박원순 서울시정이 2017년 이후에는 문재인 청와대로 옮겨갔으니, 대한민국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가 돼버렸던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듭니다. 임종석은 왜 또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이 올리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왜 또 오늘 이런 글을 또 올렸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종석은 정치 경력이 짧습니다. 여러분이 임종석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그 정치 경력이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비해서 그 경력 중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임종석은 전대협 의장이었다는 그 간판, 운동권 핵심이었다는 그 간판을 배경으로 했고 정치권에 입성을 한 다음에 국회의원을 2번 했습니다. 국회의원 2번 하고 한동안 정치 낭인 생활을 하다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캠프에 들어가서 뭘 했더라? 하여튼 그 주요 직책을 하나 맡아서 활동한 다음에 박원순이가 재선을 하고 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이제 또 문재인 캠프로 들어가서 뭐 광흥창 팀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또 일을 하다가 문재인이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는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종석의 정치적 자산을 한번 요약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겁니다. 전대협, 그러니까 운동권, 박원순, 문재인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운동권 간판은 이미 그 효용이 다한 지 오래됐습니다. 운동권이라고 자처하는 애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종석, 그 중에서도 막내급에 속하는 임종석 나이가 우리 나이로 올해 55살입니다. 55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권이라는 건, 아니 지금 진짜 내일 모레 60이 다 되는 사람이 아직도 무슨 뭐 민족 통일 뭐 이런 거, 자주 민주 통일 이런 거 외치고 다니겠습니까? 그거 안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박원순,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그 2가지 중에 하나인 주요 정치적 자산인 박원순이 지금 부정당하고 마치 무슨 그런 성추문 때문에 사회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원순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인 박원순을 옹호해야 하는 이유가 임종석한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박원순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박원순 시정을 같이 한 입장에서 박원순이 부정당하면 자기의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정치적 자산이 하나 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기감 속에서 박원순을 옹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임종석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아무리 수준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그럴 만한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어떤 정무적 감각, 정무적 판단 능력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뛰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학생 때부터 남들은 공부하고 다니는 그 시기에 정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정치 훈련이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건한, 건전한 정치 훈련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더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정치 훈련을 받은 애가 왜 자꾸 이런 선거 국면에서 자꾸 표가 깎이는
이런 소리를 할까? 이런 주장을 할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음모론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임종석은 차기 대권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지율 별로 형편없습니다만, 가능성 없습니다만 언급되고 있긴 합니다. 친문의 대안 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종석이 실제로 대권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민주당 내의 대권 구도를 갖다가 깨트려야 됩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구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 이낙연.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는 큽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자면 양강 구도, 이재명과 이낙연 이 정도로 지금 분류되지 않습니까? 이 구도를 깨야 됩니다. 특히 임종석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층을 갖다가 자기가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은 이재명한테는 나를 세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낙연한테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을, 임종석이는. 그래서 지금 이 박원순을 옹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이낙연과 임종석은 겹칩니다. 그리고 이 이낙연은 친문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고 대선 주자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낙연을 넘어뜨려야, 이낙연의 지지세를 무너뜨려야 임종석이가 파고 들어갈 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친문의 대안으로 선택받는다, 이런 계획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종석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망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망하게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이 패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이낙연의 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낙연은 스스로 이거를 내가 다 이렇게 했다, 마치 김종인이처럼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자기의 대권 구도를 계속 꾸려갈 거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권 재창출을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낙연을 임종석이 넘어뜨리려면 이번 서울시장에서 박영선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박영선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박원순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친문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이 사라지면 도대체 우리한테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남은 사람들 중에 언급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정세균, 추미애, 이광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면 지지율이 다 엇비슷합니다. 한 2%, 3% 나옵니다. 그 지지율만 봤을 때는 과연 얘네들을 대권 주자라고 분류해 주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권 주자로 언급되기도 하고 그 지지율도 2, 3%로 비슷하다 그 얘기입니다. 나이는 임종석이 제일 어립니다. 이광재가 1965년생이고 임종석이가 1966년생인데 한 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만 여러분들 딱 그 느끼시기에 이광재와 임종석 누가 훨씬 젊어 보입니까? 과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한 살 차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상으로 임종석이 훨씬 더 어려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리다, 젊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임종석이는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 내가 가장 젊고 혁신적이고 문재인 옆에서 문재인의 최측근으로서 일했다,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친문의 대안으로 간택받기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는 분에 넘치는 대권을 꿈꾸면서 당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이낙연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기 대권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임종석은 혹시 차기 서울시장을 꿈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직 임종석이가 대권에 도전하기에는 역부족 아닙니까? 지지율도 그렇고 인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됐을 때 임종석이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박영선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자녀 임기가 한 1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1년 남짓 해놓고 또 지방선거에 박영선이 재선을 하겠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영선을 공격할 명분,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당 안에서 임종석이 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서울시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야당한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넘어가는 게 나한테는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그런 계산을, 그런 추측을, 어떻게 보면 억측입니다.
억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종합하면은 임종석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이 왜 자꾸 이런 우리 세간의 상식과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자꾸 논란을 자초하는 2차 가해라고 비판받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할까? 결국 거기에는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정치적 의도와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차기 서울시장 아니면 대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대체 임종석의 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을까?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왜 정무 감각이 아예 없습니까? 그런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박영선이 하지 말라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자꾸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를 자초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